자, 36번 순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문제 36번과 37번이 박스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길을 잃은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박스를 정확하게 정독하는 것에서부터 순서는 시작됩니다. 볼게요. 자, Aristotle explains that 뭘 설명했냐면 the good for human beings, 인간을 위한 good, 좋은 것은 consist in 무슨 뜻이죠? 어디 어디 안에 놓여있다. lie in이랑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인간에게 좋은 이 good이라는 건 여기에 있대요. 그래서 괄호 열고 이게 뭔지 설명해 주니까 쫄지 말고 엥 해도 이걸 통해서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그리스어로 조합을 시킨 건데 이유가 good이고, 그 다음에 daimon, 이게 spirit이라는 거예요. good spirit. And most often, 종종 translated is 뭐로 번역되면서 happiness라고 번역이 되면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the good for human beings 정리를 하면 인간에게 좋은 것, 그게 이제 유다이모니아 뭐 이런 건데 이거 필요 없고, 이거보다 good이랑 spirit이야. 그리고 그게 뭐? 이게 happiness래. happiness로 번역이 된대.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아요. 인간에게 그 선한 것은 happiness다,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오케이, 요 정도를 두시고, 참고로 이제 선생님이 썼던 그건 translate as 뭐뭐로써 번역된다. 로서는 이제 등호 표시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등호로 잡아낸 겁니다. 알겠죠? 괄호가 이제 앞에 거랑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같은 말이니까. 자, 좋아요. 그 다음에 A, B, C. 여러분 이거 소구가 잘 되셨나요? 어땠어요? 일단 it을 보면 it이 있어요. A를 보면 it이 있는데, 그것은 자, 항상 그 글 읽을 때 only 같은 거 이런 거 딱 표시해놔야 돼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오직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다. 자, 어디에 달려있다는 표현은 일종의 이제 인과를 나타내요. 자, 여러분 그 it이 있으니까 항상 어떤 판단해야 되냐면, 앞에 것을 무엇을 가리키는지 따져본 다음에, 근데 뭐 앞에 해피니스 있잖아요. 해피니스 아니면 유다이모니아 뭐 이거 가리킬 수 있고, 이거 가리킨다고 일단 치고 이게 내용적으로 연결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명사가 나왔을 때 행동 영역은 뭐냐면, 일단 맞다고 쳐요. 일맞춰. 일단 앞에 것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고 쳐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에서의 귀류법인데, 선생님이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일맞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맞다고 치고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 뭐 좋은 스피릿, 이거 맞다고 치고 확인을 해보면, 아니면 the good, 이거라고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거는 어디에 달려있어? 오직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다른 세속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현실에 달려있다. 자, 행복이 인간 본성과 그 다음 사회적인 현실에 달려있다. 안 듣고 있어요?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모순되거나 막 절대로 이시 안 될 수는 없잖아. 이게 일단 되는 겁니다. 이시 가리킨 게 일단 맞다고 치면 내용적으로 괜찮다 생각하고 동그라미 하고 넘어갈게요. B.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것은 또 이시 나오네요. 그럼 이시 역시 일단 맞다고 치고 내용을 확인하면 어떤 사람은 말해요. 행복은 세속적인 즐거움이라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 역시 이것도 일단 맞다고 치고 해보면 이시 앞에 있는 뭐 행복, 뭐 the good 이런 거 가리킨다라고 봤을 때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B도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Some people say it is worldly enjoyment and others say it is eternal salvation, 이렇게 있는데, 항상 그 선생님이 독해 실수에서 이렇게 some, others는 굉장히 반드시 아무리 긴장되는 실전에서도 봐야 되는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다른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건 항상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일단 C. Whereas he had argued in a purely formal way that the good was that to which we all aim. 자, whereas 뭐뭐인 반면에 해가지고 이제 컴마까지 딱 있네요. 그가,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야? 그 앞에 있어요. 네, 대조합주 아리스토텔레스.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을 한 반면 아주 형식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자, argue 되시죠. 자, 뭘 주장했습니까? 뭘 주장했냐면 그 good, 같은 소재가 나오네요. the good이 지금 박스에 있는데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to which, 그것을 향해서 we all aim, 우리가 모두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래는 이전에 had argued, 이전에 주장을 한 반면, 그는 이제 gives more substantive answer, 좀 더 실질적인 대답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had argued는 이전에니까. 자, 이전엔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좀 대조가 되면서 이제 whereas가 시간상의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실질적인 대답을 준대. 자, 뭐라는 대답? 이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가 행복이다라는 대답을 준대요. 네, 여기서 이 보편적인 인간 목표, 왜 보편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이제 뭐다?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모두 다 추구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대답을 딱 줬다라는 거죠. 일단 he가 박스 내용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가리킬 수도 있고 the good이라는 게 원래는 이랬다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되면서 같은 소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C도 연결이 잘 돼요. he와 the good 같은 소재를 통해 연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소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37번이 보통 좀 더 어렵고 36번이 좀 쉬운데 이번에는 36번이 좀 더 어렵고 37번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 들어. 요런 상황에서 행동 영역을 정확히 잡아내셔야 됩니다. 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거냐면 봐봐. 순서 문제가 소거가 안 될 때. 자, 이거 현장에서 정말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이라는 뭐냐면 플랜 A는 다 된다고 하더라도 선후관계상 앞서는 걸 따져봐야 돼요. 자, 참고로 이 선후관계라는 건 뭐냐? 선생님, 선후관계가 뭔가요? 뭐 인과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PS, 문제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솔루션이 나와야 돼요. 그 외에 어떤 낯선 개념이 첫 소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첫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다든지 뭐 이런 선후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서는 사실 이시 다 행복, 여기도 이 행복,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또 행복, 더 굿 관한 얘기니까 이게 선후관계를 따지기가 어려워요. A, B, C 간에도 뭐가 앞서야 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우리가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2번은 뭐죠? 자, 2번은 뭐냐면, 자, 사실 이렇게 뭐가 먼저 없었는지 머리만으로는 도저히 소거가 되지 않고 그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을 때는 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꼬먹꼬먹. 각각의 이제 꼬리를 읽고 그 각각의 꼬리가 어느 쪽 머리랑 이어지는지 사실상 난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A, B, C 꼬리 읽고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A, B, C 꼬리 다 읽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꼬리가 어디 머리랑 연결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조금 팁이 있어요. 팁이 있다면 두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꼬리에서 소재가 바뀌는 곳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지금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다 소거가 안 되네? 그럴 때 꼬리를 볼 거잖아. 꼬리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요 첫 문장을 머리라고 그럴 거고 첫 문장 이외의 두 번째 문장부터 꼬리라고 볼 거예요. 꼬리를 이렇게 보는데 꼬리에서 소재가 바뀌는 곳, 즉 이렇게 C에 보면 however 하면서 소재가 딱 바뀌면서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하죠.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소재가 어느 쪽 머리랑 연결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의 스킬, 꼬소바예요. 파운데이션 하에서 이렇게 소거 안 돼서 꼬리에서 소재 바뀌는 거 보고 어디 딱 붙여야 되는 거 엄청 많이 연습할 겁니다. 꼬소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은 이제 찍특을 활용하는 건데, 선생님 어둠의 스킬이죠. 36번하고 37번이 평가원의 어떤 정답의 패턴을 보면 하나가 B로 시작하면 나머지 하나 무조건 C로 시작하고 하나가 C로 시작하면 나머지 하나 무조건 B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37번이었고 여러분이 36번을 확실히 맞췄다고 한다면 만약에 36번이 B로 시작했어. 그럼 36번 C로 읽어야겠다. C의 꼬리부터 먼저 읽어봐야겠다. 뭐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것도 36번이잖아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꼬소바를 써야 됩니다. 자, 꼬소바. 저는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읽었어요. 왜? 여기에서 이 소재 바뀌는 여기에 주목해서 얘가 어느 쪽 머리랑 연결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어쨌든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니까. 꼬소바예요. 꼬소바. 꼬리에서 소재가 바뀌는 곳에 주목하자. 자, 그럼 보세요. 그는 빠르게 지적했습니다. 뭐를? 이 결론. 인간의 보편적 목표가 행복이라는 결론은 여전히 약간 좀 형식적이야. 왜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행복에 대해서 정의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어디랑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다, 행복에 대해서. 이거 아까 B의 머리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some하고 others 있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세속적 즐거움이라 그러고 막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원한 구원이다, 뭔가 영속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C 꼬리랑 B 머리가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CB를 딱 붙여야 돼요. 그리고 CB가 붙었으니까 CBA나 뭐 ACB 두 개밖에 없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ACB가 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실전에서 이제 CBA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한번 확인해보는 거 그렇게 검토해서. 그래서 CB를 붙이고 사람마다 다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뭐로 밝혀졌냐면 되게 naturalistic, 자연적인 걸로 밝혀졌대요. in that because의 같은 뜻의 원인을 나타냅니다. 왜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자연적이냐면 자, 여기 필부액 하셔야 돼요. 필자 부정한.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잖아? 밑에 theological, 신학에도 달려있지 않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지식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대조합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또 필부액 어디에 의존하지 않아? 신의 지식, 이게 신학이죠. 같은 말이죠. 있고 메타피지컬이나 유니버셜 모럴 놈스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면서 필부액을 빵빵빵 쳤습니다. 그리고 A를 읽으면 it 역시 대조합주 it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딱 가리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오직 여기에 달려있어요. 어디에 달려있어?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 그리고 다른 세속적인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지식에 현실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서 이 B의 꼬리와 A 머리가 사실상 같은 말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평가원에서 가고 보여줬던 거예요. 뭐예요? 필부액, 필금동. 다시 필부액, 필금동. 필자가 부정한 거 X.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요. 오직 여기에 달려있어요. 라고 필금동으로 딱 해주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it is 오른쪽에 명사구 나오고 뒤에 대동사 한 번에 딱 보셔야 돼요. 강조구문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세속적인 삶에 대한 연구가 바로 disclose 보여준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C, B, A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박스와 C, B, A가 있는데 이 꼬머꼬머를 해야 되겠죠? 소구가 안 되니까 꼬머꼬머인데 이 꼬머꼬머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순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박스와 C의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머리랑 꼬리죠. 머리랑 꼬리. 머리부터 먼저 나와야 되니까 먹고 자, 그러면 지금 박스와 C가 어떻게 연결되니? 그래, 박스와 C는 지금 같은 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그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같은 말. 근데 어차피 이걸로는 지금 바로 연결이 좀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C 꼬리랑 B 머리가 완전히 뭘로 연결되고 있다? 같은 말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파악하기 전에 C 꼬리에서 however로 꼬소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꼬리와 요 머리가 같은 말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B 꼬리랑 A 머리도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같은 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바로 필부액 필금동입니다. 신학에도 달려있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거에도 달려있지 않아. 오직 여기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실질적으로 이제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A가 아니라 B야. 그래서 이 필부액하고 필금동을 연결하는 거. 물론 이제 대명사 it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it도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과거 평가 문제에서 정말 많았습니다. 그 기록 보관소에서의 예술의 어떤 보관 기준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패턴 그런 평가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소거가 안 될 때 꼬소바 however 뒤에 주목을 딱 해주고 아 그러면은 C 꼬리랑 B 머리가 같은 말이구나 라고 잡아야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제 some others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말로 보여드리죠. 핑크색으로 표현해준. 그 다음에 필부액 필금동 요게 이제 사실상 같은 말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36번 굉장히 어려웠는데 선생님의 이 일관된 방법으로 푸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하실 분들은 지금 잠깐 멈춰서서 여기 색깔 필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들아 혹시 CAB 쓴 애들이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뭐 이걸 이슬 행복이라면 행복은 오직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이 아니잖아. 절대 CA는 이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소거가 안 될 때 선후관계상 앞서는 거 파악해야 돼. 인과 PS 첫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 소개. 그것도 안 되면 난전을 벌여야 돼. 꼬머꼬머.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마지막 팁이 꼬소바 있는 거. however 이 연결어 같은 거. 꼬리에 연결어 있는 거 주목해야 돼. 꼬리에서 소재가 바뀌는 거 주목하면 꼬머꼬머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3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보도록 할게요. A large body of research in decision science. 그 엄청난 그 연구인데 뭐
결정 과학에 있어서 엄청난 연구는 가리킨대요. 무엇을? 여기가 핵심입니다. 한 가지 특성인데 어떤 특성이야? Substituted for an explicit assessment of decision costs and benefits is an effective evaluation of the prospect at hand. 이렇게 있거든. 선생님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지금 이 박스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 이게 진짜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박스가 해석이 돼야 ABC 연결을 각각 따져볼 거 아니야. 근데 박스를 잘못 해석하,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혹시 몰랐다면 오늘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B substitute for가 있어요. 자, 혹시 substitute A for B라는 표현 아시나요? 여러분이 이거랑 뭘 비교해야 되냐면 replace A with B랑 비교를 좀 해줘야 되는데, 물론 substitute도 뭐 A with B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 너희들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있는데 얘 대체하다고 replace도 대체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 뜻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건 좀 친숙해요. A를 B로 대체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A를 B로 대체하는 거니까 A를 안 쓰고 B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나의 현대차를 포르쉐로 대체했다. 당연히 포르쉐 쓰겠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 substitute 해석은 달라요. substitute는 요 for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뭘로 해석해 주는 게 포인트냐면 대신에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for에 원래 이제 대신에라는 뜻이 있어요. 교환의 의미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고 대신에 이거. 자, 그러면 B 대신에잖아요. B 대신에. 그러면 B를 쓰겠다 안 쓰겠다? B를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B 대신에 A를 대체하다가 아니라 A로 대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즉 substitute A for B는 A로 대체하다 B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 필부의 필금공을 제대로 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ubstitute A for B입니다. substitute A로 대체하다 B 대신에 A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수동 표현이 나왔는데 A is substituted for B예요. 자,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for의 뜻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A로 대체된다? B 대신에. B 대신에 A로 쓴다. A가 남는다라고 딱 0.1초 만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A로 대체된다. B 대신에. 그러니까 이 대신에를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대신에를 외우는 게. 그래서 B를 X를 하시고 A를 동그라미 해야 돼. 자, 그럼 다시 박스를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인데 이걸로 대체가 된대. 뭐 대신에? 분명하게 평가하는 건데 의사결정의 비용과 혜택을 분명하게 평가하는 거 대신에니까 분명하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대신에 한 가지 특징으로 대체되는 건데, 한 가지 특징 이걸로 대체되는 그게 뭐냐면 감정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 즉 is는 어차피 등호니까 남아있는 거 요걸로 아까 대체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다? 감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박스를 읽었을 때 하나하나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펙티브하게 가는구나 하면서 이 어펙티브를 여러분들이 별표 3개를 딱 해주시고 박스는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뭐만 남아야 돼? 어펙티브만 남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어펙티브 뜻을 학생들이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어펙티브는 emotional을 어렵게 쓴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감정적인이에요. 감정적인. emotional, affective. 감정적인. psychology, 심리학에서 emotional을 어렵게 쓰는 게 affective다. 그냥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도 처음에 대학교 가서 해석을 봤는데 이게 막 정의적인 이렇게 쓰레기같이 번역을 해요. 특히 요즘은 또 정동적인 이렇게 이제 번역을 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 그 뭐냐면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뭔가 움직임을 주는, 뭔가 영향을 주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펙티브라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모셔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모셔널. 그럼 뭐 대학 가서 하시고 더 깊게는 이모셔널이에요. 그럼 여기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따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피디님 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박스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했다. 이걸 했다면 일단 한 곱이 넘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데 거의 as 똑같이 많은 거를 뭐 하기 위해서 1%의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뭐의 확률? 쇼크를 받을 수 있다라는 1%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이 많이 지불한대요. 뭐만큼? 자, as 있을 때 뒤에 as는 만큼, 앞에는 똑같이에요. 자, 뭐만큼? 그들이 were, willing이 생각돼 있겠죠. were willing to pay, 지불하려고 기꺼이 하는 것만큼 뭘 피하기 위해서? 99%의 확률이에요. 쇼크를 받을 99%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할 돈만큼
지불할 만큼 똑같은 양을 1% 확률을 피하는데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9% 확률이든 1% 확률이든 둘 다 쇼크를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돈을 지불한다. 똑같은 만을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감정적인 거랑 무슨 상관이지? 자, 명시적 시그널 없이 소재가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세모를 치면 되겠죠. 다시 명시적 시그널 없이 소재가 바뀐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세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B. This is often a very rational attribute to substitute. 자, 여기 보면 this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일단 앞에 내용을 가리키는 게 맞다고 치워보고 일맞춰 내용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특성이래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게 왜 합리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끝까지 다 읽어. 즉 감정은 그래 감정 나오잖아. 감정은 does convey useful signals. 정말로 강조해 둔 거예요. 정말로 유용한 신호를 준다라고요. 뭐에 관해서? cost and benefits of outcomes. 결과의 비용,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대해서 감정이 그 정보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감정적 평가. 정말로 감정이 그런 평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this가 앞 내용을 가리키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B도 동그라미. 자, C. 예를 들어. 자, 우리 예를 들어는 등호 표시해 주시고요. 유일한 의존이야. 어디에? 이 감정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자, 일단 감정적 평가 나왔어요. 그래서 괜찮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둔감한 상태로 만든대요. 어디에? 확률과 그리고 수치적인 특징에, 결과에 이런 결정을 일으키는 결과의 확률 그리고 수치적인 특징을 둔감한다는 거 신경 안 쓴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X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박스의 예시로서 C가 적절할까요? 박스는 그냥 감정적인 평가만 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감정적 평가는 확률과 수치적인 특징에 신경을 안 쓴다라고 했어요. 둔감하다고 했어요. 이 말이 없잖아 지금 박스에. 그쵸? 그러니까 예시라는 거 선생님이 지금 등호 표시했잖아. 똑같은 말이어야 돼. 이 확률과 수치에 둔감하단 말이 여기 있어야 그게 예시가 성립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소재만 같다고 해서 예시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는 여러분들이 X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37번은 B하고 C 중에 B를 먼저 읽어야겠구나 라는 우선순위가 좀 빠르게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B를 좀 읽어볼게요. 계속 A problem sometimes arises. 자, 감정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대요. 자, 연결은 없지만 일종의 여기가 꼬소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가 발생한대. 이거 however 있네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꼬소바 문제가 있대. 언제 문제가 발생해? 그런 감정적인 가치 평가가 not supplemented by any analytic processing and adjustment at all. 전혀 보완이 되지 않을 때, 보충이 되지 않을 때 분석적인 처리와 조정에 의해서 한마디로 분석적 처리와 조정이 지금 없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분석적 처리와 조정이 없다. 이게 뭐랑 같은 말? 여기 필부액을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이 확률이나 이런 수치적인 특징을 전혀 민감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지금 분석적인 처리와 조정이 지금 없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B하고 C가 예시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뭘 통해서? 필부액을 통해서. 필부액. insensitive.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전에서 B, C가 너무나도 자석처럼 달라붙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의 꼬리를 보면 원 스터디가 나오냐. 한 연구는 보여준대요 하면서 여기에 사람들의 어떤 평가,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쇼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평가는 insensitive, 둔감하다고요. probability, receiving shock, 쇼크를 받아들이는 확률 이런 거를 신경을 잘 안 쓴다는 거야. 왜냐면 그들의 사고가 swamped by, 압도됐거든요. 감정적 평가에. 즉 사고가 작동을 안 해요. 뭐에 의해서? 감정적인 게 너무 커가지고 여기 압도되는 건 이것도 필부액필금융입니다. 머리가 작동 안 해요. 감정이 너무 세니까 내가 쇼크를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확률 이딴 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받는다는 거 사실이 너무 압도되니까. 그리고 A를 읽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1%의 쇼크를 피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거지. 99% 확률만큼이나.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실험에서 쇼크 같은 게 지금 여기 쇼크 이게 첫 등장을 했잖아요. 그 실험 속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쇼크를 받는다라는 게 첫 소개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사람들이든 쇼크 얘기는 이거 하려면 무조건 C 다음에 B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연구가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쇼크를 받는다라는 것이 처음 이 연구가 소개되고 있으니 여기 people were willing to pay almost 이거는 그냥 무조건 C 꼬리 다음에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 CA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아마 CA는 누구나 연결했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CA, B로만 가지 않았더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가려면 여기 동격, 즉 해서 여기까지 꼭 읽어 주셨어야 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 여기서 문제가 첫 소개되고 있잖아. 이 확률 같은 거 신경 안 쓴다는 게 첫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당연히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CA 다음에 그러나 똑같은 말 할 수 없죠. 여기서 첫 소개되고 같은 예시로 나오고 그 다음 첫 소개, 그 다음 이렇게 선후 관계를 딱 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37번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37번은 박스 다음에 B, C, A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머리랑 꼬리가 있을 때 이제 요 머리가 this로 연결이 돼요. 박스랑. 그래서 같은 말로 연결이 되고 꼬리에서 또 however를 통해서 꼬소바가 일어나면서 꼬리 소재가 바뀌면서 이 problem이 나왔고 그 다음에 C에서 머리에서 for example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problem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꼬리랑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별로 선후관계상 당연히 C 다음에 A가 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37번은 그래도 36번보다 좀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ubstitute A for B, replace A. 그다 필부의 필긍동이거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Affective 외우시고요. 됐죠? 감정적인. 네. 자, 38번. 자, 우리 삽입 문제는 한 문제를 5문제라 생각하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볼게요. 그 언어 자원들인데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언어 자원들은 do not come to us.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뭐처럼? 빈 형태로. 즉, 빈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빈 형태? Ready to be filled with our personal intention. 채워지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뭘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의도를 가지고 채워질 준비가 있는 그런 빈깡통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빈깡통 아니고 뭔데? Rather, 그쵸? 요 not A but B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필금동 주목해 주셔야 돼요. 걔들은 우리한테 오는데 뭘 가지고? With meanings, 의미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미 그 속에 박혀진 의미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언어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these meanings, however,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자, 이러한 의미, 테티서니까 표시하시고요. 이러한 의미 뭐겠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meanings를 가리키겠죠. 언어 자원에 딸려오는 의미들은 are not derived from some universal logical set of principles. 다시 필부에 이런 게 어디서 오는 게 아니야? 어떤 보편적인 논리적인 원칙의 집합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뭐 수학처럼 그렇게 막 보편적인 어떤 논리 집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rather 어디서 오냐면 as with their shapes, 그들의 모양과 함께, 형성과 함께 they are built up, 걔들은 만들어집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필금동이니까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만들어져요. 특정한 환경 속에서 누구에 의해? 특정한 집단의 참여자에 의해서 어디 속에서? 성취 속에서인데 특정한 목표의 성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들은 뭐냐면 엄청나게 수많은 문화적, 역사적, 그 다음에 제도적인 힘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문화적, 역사적, 제도적인 힘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목표의 달성, 그런 거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맥락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어있지 않다랑 같은 말이죠, 사실상. 오케이. 그 다음 The linguistic resources we choose to use, 그 언어적 자원인데 어떤 언어적 자원이야?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언어적 자원이야. 특정한 어떤 communicative moments, 의사소통 순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 언어적 자원들은 이 순간들에게 오는데요. 참고로 이 these moments는 앞문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을 얘기하겠죠. 이 의사소통 순간에 오는데 뭘 가지고? With their conventionalized histories of meaning, 그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와 함께 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그러면 앞뒤가 명시적 시그널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와 함께 온다라는 말이 사실상 앞에 거랑 같은 소재, 같은 말이죠.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 이게 지금 뭐예요? 아까 요 위에 줄에서 필금동해서 밑줄 쫙쫙쫙쫙 그었던 거랑 지금 얘 두 개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are shaped by myriad cultural,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forces. 그러니까 문화, 역사, 제도의 흠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관습화된 역사인 거죠. 완전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It is their conventionality that binds us to some degree the particular ways of realizing our collective history. 자, 여기 이시 뭘지? 이러면 안 돼. It is 다음에 명사 나오고 자, 이렇게 할게요. It is 다음에 명사구 나온 다음에 대동사 하면은 여기가 이제 강조구문이다 라고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다시 it is 명사구 대동사 강조구문. 강조하니까 정말 여러분 해석해야 돼. 그들의 이런 관습성, 앞에 관습화된 역사를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 이거 완전 같은 말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강조. 같은 소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관습성이 우리를 묶어준다는 거죠. To some degree, 어느 정도로, to, 어디를 향해? 특정한 방식인데 우리의 집합적 역사를 실현시키는 특정한 방식을 향해서 묶어준다는 겁니다. 언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관습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우리 모두를 묶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갭이 없어요. 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안타깝게도 이시 뭘 가리키지?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이시 가리키는 게 어딨지? 하면서 막 대조합주의 복수형인데 막 이렇게 혼자 이상하게 생각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바인드가 묶다잖아. 우리 노트북 바인드 알아? 이렇게 묶는 거? 묶다거든? 근데 이제 이 31번 문제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여기 보면은 막 The blind leading to the blind 하면서 눈먼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에 약간 조금 뭐랄까? 인식이 앵커링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버리면 그럼 갑자기 여기가 이제 갭으로 느껴지지. 왜냐면은 이런 관습성이 우리를 눈을 멀게 한다고? 갑자기 왜 눈을 멀게 해? 하면서 어색하다 하면서 이제 3번을 넣으면은 너무 또 자연스러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 막 이렇게 막 뭔가 항상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눈을 멀게 한다 뭐 이러면 아름답지 않나 하면서 완전히 오독을 할 수 있거든.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바인드요, 바인드. 그래서 오케이. 따라서 화살표. 그 결과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사용인데 우리의 언어적 자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to는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항상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 두 가지 나온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엥?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좀 긴밀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앞에는 다 이 언어 자원이라는 게 관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말 반복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두 가지 행동을 취한다? 라는 게 뭔가 하나가 더 나와야 두 가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4번이 약간 어색하다고 실전을 읽으면서 아마 독해를 잘하는 학생들은 느꼈을 겁니다. 근데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렇게 갭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 관습성에서 이렇게 하나, 두 가지가 나온다. 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무조건 갭, 이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만 얘기하는데 갑자기 두 개가 나오지? 해서 갭을 느낀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컨벤셔널리티에서 뭔가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본다면 또 갭이 아닐 수도 있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 두 가지 행동을 만드는데 우리는 뭘 만들어요? 그들의 전형적인 역사적 사용의 맥락을 만들고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동시에는 나열의 연결이에요. 플러스 표시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맥락들 속에 상대적으로 위치시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대상이 지금 반복 등장했거든요. 다시 두 대 반등했기 때문에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했을 때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A, B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처음 소개가 되고 다행히도 바로 뒤에 이걸 동어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뭔가 그 맥락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위치시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B가 되겠죠. 그래서 A, B 이렇게 일단은 표시하니까 여기는 5번은 갭이 없어요. 두 가지 행동이 at the same time을 통해서 이렇게 딱딱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좀 의심하면서 박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니까 앞이랑 다른 말. 비록 우리의 자원들이 와요. 어떤 의미의 역사를 가지고 오지만 자, 양보조가 주절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How they come to mean 어떻게 이 자원들이, 언어적 자원들이 의미하게 되는지, 어디에서?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 어떻게 걔들이 의미하게 되는지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뭐에? 어떤 협상에 열려 있다라는 것은 이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건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쵸? 아까 4번에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티피컬하다는 거, 전형적인 역사적 맥락, 이게 여기 앞에서 나오는 뭐랑 같은 말? 컨벤셔널리도 같은 말이겠죠. 관습성. 그래서 계속 이 지문은 A를 반복하고 있다가 여기 4번에 집어넣으면 비록 우리의 자원이
의미의 역사를 가지고 오지만, 그럼 이 역사가 A겠죠. A도 있겠지만 걔들이 어떻게 의미를 갖느냐는 결국 어떻게 된다? 특정 순간의 의미를 어떻게 갖느냐는 니고시에이션에 열려 있다는 거 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유하게 똑같은 의미 공유하는 관습성도 있지만 그 순간, 의사소통 순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B가 되고요. 여기 4번에 B가 들어가면 이제 따라서 두 가지 A하고 B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 앞에까지 A를 쭉 얘기하고 4번에서 그러나 A도 있지만 B도 있어. 여기서 B를 소개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A하고 B가 있는 거야 하면서 A, B를 설명하면서 마무리가 딱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3번은 왜 안 되나요? 라고 하면은 3번도 요 앞 내용 박스를 3에 놓고 요 앞이랑만 따지면 연결이 아름다워요. 왜냐면 3번 앞에도 결국 무슨 얘기했습니까? 요 conventionalized history 요거 A잖아요. A. 3번도 A 얘기를 했는데 3번 앞에도 그러면 그러나 우리의 자원이 A와 같이 오지만 B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앞이랑은 괜찮아요. A를 얘기하고 그러나 A 말고 B도 있다 하면서 however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B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 뒤에 갑자기 A를 강조하죠.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박스가 B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A 이거는 충돌되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연결은 A, A, A 그러나 A 말고 B도 있고 그래서 A, B가 있고 A, B가 있어.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만 이제 물론 의미를 어떻게 갖는지가 협상이 열려 있다라는 말이 결국 마지막에 있는 요거랑 같은 말이 돼야 되는데 그 어떤 이 문맥, 그러니까 딱 관습화된 문맥 속에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둔다라는 게 그게 이제 얼마든지 그 안에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어쨌든 정답 몇 번? 4번이다라고 판단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일단 학습 목표가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했을 때 A, B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고 요 이시나 바인드 같은 걸 좀 오독하지 않는다면 좀 깔끔하게 상위권 학생들은 4번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네, 요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4번 외에 딱히 넣을 데가 없어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 왜냐면은 DS 플러스 복수명사로 연결되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항상 문화 같은 게 있다. 역사가 있다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컨벤셔널라이즈 했다는 게 같은 말이고 그다음 컨벤셔널을 강조해서 같은 말이고 계속 같은 말 그리고 5번도 앞뒤가 같은 말이야. 즉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1번 앞뒤 괜찮고 1번 앞뒤는 these meanings가 있으니까 일단 괜찮고 2번 앞뒤 같은 말이고 3번 앞뒤 같은 말이고 5번 앞뒤 같은 말이니까 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알겠습니까? 그리고 넣었을 때 괜찮네 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딱 풀어내는 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대 반등도 있고 결과말도 있고 결국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39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볼게요. Going beyond very simple algorithm. 자, beyond 일종의 부정어예요. 뭐뭘 넘어선다는 건 매우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지 않다는 거지. 그걸 넘어서 가면서 어떤 AI based 툴은 hold out 내민다는 거죠. 약속을 어떤 약속? 더 나은 인과관계적 그리고 확률적인 추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약속을 줄 때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AI 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Humans have a natural ability. 인간은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이 있어요.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야? 인과관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즉 무슨 말이냐? To explain why things happen. 왜 일이 벌어졌는지를 인간은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관계적 모델 why를 보여준다고 인간은. 그것은 뭐냐면 AI 시스템이 still largely lack.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여기 지금 인간과 AI를 좀 대조를 했는데요. 인간은 Y를 굉장히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AI는 요게 조금 어떻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의심하진 않겠지만 1번도 연결이 약간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AI가 분명히 better causal probabilistic reasoning을 supporting한다. causal, 더 나은 인과관계적인 추론을 supporting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간이 일단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잘한다고 했어요. 이 인과관계적인 걸. 근데 이제 그만큼은 이제 AI가 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better causal reasoning 한다 했는데 왜 AI가 못한다?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인간에 비해서 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잡아내셔야 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일단 1번 예를 들어는 등호 표시를 딱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인간은 Y를 잘하는데
AI는 못한다. 이 말과 이제 같은 말이 오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비록 한 의사가 설명할 수 있어. 환자에게 왜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 refer to 뭘 가리키면서 변화를, 그 치료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를 가리키면서 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요거 지금 앞에서 이제 왜 일어나는지 이걸 인간이 설명할 수 있다는 같은 말이죠. 자, 그런 반면, 반면에 모던 머신러닝 시스템, 현대의 머신러닝 시스템은 오직 이런 말 주의목해야 해서 오직 너에게 뭐만 말할 수 있냐면 환자인데 who are given this treatment, 이 치료를 받은 환자가 평균적으로 나아지는 경향이 있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 예시 맞아요? 인간은 정확히 Y를 설명할 수 있는데 AI는 그냥 이거 먹으면 나아져요? 평균적으로 나아져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간만큼 Y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로서 정확해요. 2번은 걸러낼 게 없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단단하게 연결되고 있어요. 3번. In these cases, 자, 이러한 사례에서 supporting human reasoning with more structured AI-based tools. 자, support, 지지해 주는 건데 인간의 추론을 뭐로? 더 구조화된 AI의 도구로 support 해주는 게 도움이 된대요. 잠깐만. 지금 AI가 Y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AI의 지금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측면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추론을 AI로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 도움이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AI가 못하는데 얘를 갑자기 AI로 서포트한다는 게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AI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얘는 오직 이것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AI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이너스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AI가 인간을 도우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갭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39번을 갭을 빨리 느꼈었어야만 했었어요. 아마 이제 다른 문제들이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아까 29번, 30번 이런 거에서 근데 39번 다행이다 하면서 바로 풀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면 그러나 인간의 추론은 여전히 악명 높을 정도로 어떻다? 혼란,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그 인과관계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복잡할 때. 예를 들어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한 한? Assessing the impact of policy intervention across society. 평가하는 건데 정책 개입의 영향을 평가하는 거야. 근데 정책 개입 사회 전반에 미친 어떤 정책 개입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그럴 때에는 인간이 못한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인간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3번에 딱 넣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간이 구린 상황에서 인간의 추론을 조금 더 구조화된 AI 도구로 지탱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주 잘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적절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in these cases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건 좀 특이한 건 있어 얘들아. in these cases가 가리키는 게 지금 여기겠죠. 왼절. 이 causal questions, 인과관계 문제가 충분히 복잡할 때, 뭐 예를 들어 이럴 때라고 지금 여기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냐면 선생님이 테티서 가르치실 때요. these 플러스 복수명사 하면 these cases니까 이게 복수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지금 아무리 봐도 이 such as, when it comes to assessing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제 이걸 쓰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평가원은 지금까지 이 테티서 특히 that 플러스 명사, this 플러스 명사는 이 단복수를 순서 삽입해서 정확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 글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례 하나 나왔잖아요. 인과관계적 문제가 복잡해질 때 이게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 있어요. 사실 우리말도 이렇게 쓰거든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수일치를 정확히 안 지키고 가령 봐봐. 어젯밤에 대치동에서 편의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사례 하나 얘기했는데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별로 그렇게 어색하다고 느끼지는 못해서 실제 이제 언어 생활에서는 단복수를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즉 복수를 씀으로써 앞에 있는 어떤 하나의 사례만 얘기했지만 그걸 조금 더 암묵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냥 복수형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좀 등장을 했다. 조금 이게 약간 유니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항상 단복수에 민감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의 사례가 나왔지만 these cases로 정리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경우다라고 보시고 기본적으로 항상 단복수에 예민하게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명확하게 갭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답을 3번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것만 in these cases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39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0번 요약문 마지막으로 갈게요. 요약문은 항상 이 요약문을 먼저 읽으면서 이 선택지를 한번 넣어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도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그 정보를 찾는 것이 빠릅니다. 볼게요. 자, 사회적 조건들인데 어디에 있는 사회적 조건들이야? 크고 공업화된 그런 도시에서의 사회적 조건들은 만들어요. 무엇을? 도시사회를, 이 보니까 동사가 나오니까 도시사회가 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해줘야 되겠죠. 도시사회가 뭐 하도록? 리밋, 제한, 메인테인, 유지, 뭐 평가, 그 다음에 리무브도 또 마이너스고 reinforce는 강화다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도시사회가 자 뭐를? 비공식적인 통제예요. 뭐에? 어떤 마을과 작은 동네의 비공식적 통제를 도시사회는 없애는지 유지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따져보셔야 되는데 약간 상식적으로도 졸라 커. 서울같이. 그런 데는 그 서울 같은 도시의 사회적 조건은 이 도시사회가 이런 작은 마을의 통제 같은 거를 유지하게 할까요? 왠지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A에서 네, 벌써 약간 마이너스적인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론도 해보시고 위에서 이제 찾는 거야. 내 생각이 맞는지. 오케이. Introducing 그 결과 자, ing 그 결과 어떤 조치를 도입하는지 여기도 읽어보니까 permissive, restrictive, indirect가 나오는데 이 단어 뜻을 몰랐을 것 같아. 여러분, permissive는 동사 뭐에서 왔을까요? 바로 permit 허락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는 조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restrictive는 동사 restrict에서 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한하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4번의 restrictive도 마이너스, permissive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고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조치를 도입을 했는지. 어떤 조치? 효과적으로 이 인듀스 유발할 수 있는 조정된 도시의 행동들을 허락하는 조치를 도입했는지 아니면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는지 이거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요약문을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본 다음에 항상 이제 중요한 게 A의 앞뒤 내용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문에 찾아야 됩니다. 도시의 사회가 이 비공식적인 통제를 어떻게 했는지 이 단어들에 집중해서 도시사회랑 비공식적 그 통제의 관계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B 같은 경우도 이 coordinate urban behaviors 일으킨 조치를 어떤 조치를 허락했는지 제한했는지 그래서 뭔가 지문에서 요런 말 나오면 반응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글을 읽어주셔야 돼요. 항상 이 빈칸 근처 주변 어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문에서 요걸 찾아야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The rise 상승이에요. 크고 산업화된 도시의 상승은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urbanism이라고 알려지는 사회적 결과를 가지고 왔대요. 도시화. The city dissolved informal control of the village or small town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까 요약문에서 요문요바 요약문이 찾아야 될 정보를 정확히 보시면 여기 informal control of the village and small town 있죠. 그런데 방금 읽은 문장에서 그 요약문에서 그렇게 주목을 했다면 the informal control of a village or small town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면 도시는 뭐 했다? dissolve 했대요. dissolve. 그러면은 이게 A에 들어갈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dissolve는 자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긴 하거든. 근데 너희 어렸을 때 영상 편집 같은 거 많이 해보지 않았니? dissolve 효과 몰라요? 영상 이런 게 쫙 부서지면서 사라지는 거? 그 dis가 away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원래 이제 과학용어로 녹다, 용해시키다 이런 뜻인데 그냥 이렇게 가루가 쫙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dissolve니까. 그래서 dissolve에 앵커링을 하면 여러분들이 A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limit이나 remove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도시 거주민들은 알려져 있잖아요. 서로에게.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 뭐 위에 층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 도시에서의 상호작용은 일어나는데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 서로를 아는 사람인데 선생님 아까 모른다면서요? 여기 나오잖아요. only에 주목하라고 했어. 오직 특정한 역할 속에서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 parking attendant나 store clerk or customer 뭐 요런 데서만 이런 롤이 있는 데서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지. 오케이.
Individuals became more free to live as they wished. 개인들은 더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In ways that break away from social norms. 자, 이런 필부액 잘 보셔야 돼요. 뭐뭐로부터 단절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에서 단절되는 방식으로. 이거랑 같은 말이죠. 자유롭게 살려고 한다는 게 사회적 규범으로 단절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겠죠. 저 새끼는 모르고 뭐 다 아는 사람 왜 위층에 뭐라고 누군지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In response, 그에 대한 대응으로 and because the high density of city living requires the pliant coordination of many thousands of people. 자, 되게 특이하게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부사어끼리 병렬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높은 밀도인데 도시의 거주의 높은 밀도가 뭘 요구하기 때문에 pliant, 되게 유순한 coordination of many thousands of people.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유순한 조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표시했던 coordinate urban behavior에서 나왔죠. 어디 있어? 이 coordination of many thousand people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B의 정보가 이제 나올 거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회는요 만들었어요. 뭐를? 아주 넓은 범위의 방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만들었냐면 도시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이 coordinate urban behavior를 유도하기 위한 컨트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컨트롤이 B의 앵커링이 됩니다. 그래서 these include regulation. 이것은 규제를 포함한대요. 컨트롤이 뭐다 곧? 규제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거는 뭘 통제하냐면 사적인 랜드 유즈, 사적인 그 땅의 사용, 그 다음에 building construction, 그 다음 maintenance, and the production of pollution and noise.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서로 모르니까 지 멋대로 살려고 그래. 사회적 규제에서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통제, 규제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도시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통제, 규제와 같은 말 뭐겠어요? 당연히 허락해준 조치가 아니라 허락해준 조치가 아니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거죠.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to가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게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coordinate urban behavior를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노란색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 informal control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 옛날에 요즘 도시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막 진짜 작은 마을에서 내가 살잖아. 그러면은 뭐 옆집 아저씨, 그 옆집의 아줌마, 그 옆집의 어르신, 이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 노인들의 말 잘 들어야 되고 알아서 거기서 컨트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규제가 없어도 그게 이제 인포멀한 컨트롤인 거죠. 마을 어르신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도시에 살아. 어르신 없어요. 나 혼자 삽니다. 자취해요. 원룸에. 위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 멋대로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럼 도시가 작살나겠죠? 그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고 도시는 항상 이런 좀 유순한 그 협동을 잘 해야 돼. 코디네이션, 그 조율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사회는 이제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컨트롤 urban behavior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뭐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인포멀한 컨트롤이 없으니까. 사실 그럼 여기서 이 컨트롤은 뭐야? 포멀한 컨트롤인 거지. 왜? 규제라는 건 굉장히 공식적인 거잖아. 너 주차는 거기다 대면 안 돼. 뭐 건축물 만들 때 뭐 여기까지만 해야 돼. 이런 대야 포멀한 컨트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인포멀 컨트롤을 이해할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40번 맞춰야 되는 게 요문요봐. 요양문이 요구하는 말 보면 인포멀 컨트롤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뭐 이게 잘 뭔 말인지 몰라도 이 작은 마을과 빌리지와 작은 마을의 인포멀 컨트롤 뭔지 몰라도 디솔브 했다. 이걸로 무조건 조져야지. 이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지. 어원적인 접근으로 접두어를 보고. 그리고 coordinate urban behavior를 유도하기 위해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뭘 했냐? 컨트롤을 도입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0번 조금 내용상 어렵지만 요양문이 요구하는 말 잡으셨어요. 이번에 빈칸이랑 요양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문 자체 내용은 중간중간 갑자기 무슨 아까 같이 막 disquiet, 막 우리의 불편함, 뭐 단어도 제시 안 해줬어. 뭐 이 새끼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 그리고 요양문이 요구하는 바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지문 안에서 그 정보를 찾아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은 갈 수 있었던 것이 이번 빈칸과 요약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100%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그걸 전제로 가야 되는데 결국 빈칸과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의 핵심은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것만 제대로 딱 포착할 수 있다면 정답은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어려웠던 3월 모의고사,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어려웠던 학평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선생님 이렇게 정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설 강의 한 만큼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도약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정말 지금 당일 선생님이 진짜 1시에 시험지 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2시간이 지나가지고 새벽 1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특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준 저희 PD님께, 이은미 PD님께 이 모든 정말 크레딧 돌리면서 오늘 해설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